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저의 단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말쑥하십니다. 김민하 평론가. 네, 그 평소 하던 대로 네. 갈 수 없는 영업을 하고 왔습니다. 아, TV 네. 출연? 뭐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이것저것.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헬마 임경민 작가는 여전히 네. 목보대를 하고 계신데 있고 사실 이제 저의 단짝처럼 여겨져가지고 예. 몸의 일부 같습니다. 벌써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탈출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 오늘의 구독자 수는 92만 8천 명. 봄 소풍은 다가오고 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31명에서 38명까지 이탈했다. 이재명 그 대표 측은 뭐 소통하겠다, 더 네. 많이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섰는데 지지층에서는 수박, 색출, 뭐 이런 그 흐름들이 댓글이나 또 커뮤니티에 그냥 가득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충격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슬아슬 부결의 후폭풍이 민주당을 이제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부결이 되긴 했지만은 예상보다 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을 하는 바람에 뭐 적어도 31명, 많게는 37명, 8명 정도의 의원들이 이탈한 걸로 좀 보이고 그래서 이제 당 내외에서는 뭐 이거는 심정적인 분당 사태 아니냐 뭐 이런 또 극단적인 얘기들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상처뿐인 부결이 이 대표를 향해서 일종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닌가, 비명계 쪽에서 뭐 결단을 촉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 체제를 가지고 총선까지 끌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 당내의 갈등이 결국 표면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아마도 1차 시험 때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민주당 당원 당규에 규정해 놓은 당원 80조 적용 여부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게 되면 이걸 두고 이제 정치적 탄압이라는 예외 적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텐데요. 뭐 당 내외에서 뭐 의원들이 하는 얘기 중에는 단일 대우만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정책 판단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의원들이 정책 판단을 요구하게 된 것 아니겠느냐 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한 행위냐, 한 정치적 선택이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런 지금 사실은 사후의 해석이 꿈보다 해몽이 지금 더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게 조직적으로 한 거라 그러면 그 예. 조직의 규모는 30여 명 아닙니까? 예,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 표결 방침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집단 행동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그런 흐름을 지도부가 모를 수가 있는 거냐? 저는 이 의문이 그렇죠. 첫째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도부가 몰랐던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계속 압도적으로 부결된다. 이거를 모든 방송과 언론에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압도적으로 부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얘기를 안 했겠죠, 지도부가. 네. 왜냐하면 지금 압도적 부결된다고 했는데 실제 결과가 그렇지 않으니까 지도부가 얘기한 건 뭐야? 그러면서 정책 파장이 더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몰랐던 건데 몰랐다고 하면은 이게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한 거냐 이게 좀 의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일치 단결된 어떤 지침에 따라서 표결을 30명 했다라고 할 때 실제 그 표결은 그러면 예를 들면은 18명은 찬성 찍으시고 뭐 예를 들면은 또 10명 무효 찍으시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9명은 기권하고. 그렇죠. 이게 또 가능한 거냐 이런 의문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건 맞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냐 저는 이 결과 때문에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더 이상 뭐 우리 당이 나를 이렇게 커버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뭐 사퇴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떠밀려서 사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또 대권주자로서 그 이제 대권자로서 가는 길을 포기할 마음은 이재명 대표가 없는 건데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좁혀놨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어떤 조직적인 뭐 결정에 따른 뭐 방침에 따른 표결이었다기보다는 각자 예를 들면은 뭐 3, 3, 5 모여가지고 야 어차피 이번엔 뭐 압도적 부결이라는데
우리라도 좀 뭔가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식의 얘기는 있었을 수 있지만 네. 30명 단위의 이런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어제 네, 헬마.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메시지를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발신하려고 했었더라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 이번 체포동의안 의결이 아니고 최소한 다음 타이밍이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게 서른 거거든요. 의원이 내놓고 얘기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비명계들은 사실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빚을 세게 지우고 그 빚을 이제 다음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을 넘겨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했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워낙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제 당원이나 지지층의 결집이 여전히 좀 강고하게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완이 되면은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데 여전히 여론조사를 해보면 물론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야 된다거나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오긴 하지만 여론조사상으로는 지표가 거의 좀 팽팽한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제 민주당 계열 지지층의 이제 지지가 여전히 좀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책 타격을 입히려는 어떤 한타 싸움을 하기에는 이번 타이밍은 좀 납득은 잘 안 되는 타이밍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지금 김연아 평론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의도를 하고 딱 이번에 타이밍을 맞췄다기보다는 각자 판단한 게 결과적으로 우연히 맞아 들어간 뭐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그 뭐 마치 때가 왔다는 듯이 막 의미를 굉장히 정치적 의미를 과하게 그 부여한다거나 또는 한편으로는 그 뭐 그래봤자 뭐 20%도 채 안 돼라고 낮잡아 본다거나 하는 것 다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어쨌든 간에 결과는 벌어졌고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나 또 전달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은 오롯이 당 대표의 몫이 된 거 아니냐. 최고위원회와 당 대표가 그 이후에 어떻게 정치적 행보를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차분하게 행보를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지지층의 분위기는 좀 예, 다를 완전히 수밖에 다릅니다. 없습니다. 뭐 소위 이제 색출 작업이 오늘 계속 좀 이어졌는데 일명 이제 수박 명단이라고 해가지고 이탈표를 던졌을 걸로 추정되는 의원들의 이름이나 뭐 지역구 등등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나열한 자료, 표가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금 유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의원이 직접 부결 투표 인증을 하면 명단에서 빼주겠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지지자들의 이제 게시글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의원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의원실 관계자하고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확인을 하거나 뭐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인증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만큼 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제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앙된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러한 반응은 지지자들의 그러한 반응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존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고 이런 문자나 그 뭐 항의를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정치행위가 이게 윤리 비윤리의 문제인가 당원들이 또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거는 본인이 그런 어떤 정치적 선택을 했다면 당원과 지지자들 또는 뭐 반대자들의 의견까지도 뭐 문자든 이메일을 통해서든 뭐 오는 거는 그냥 감수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이 지지자들의 표현이 예를 들면은 네. 뭐 아주 뭐 패륜적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라면 그런 평가도 가능할 텐데 그냥 항의하는 것 자체를 뭐 어떤 뭐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항의할 네. 수 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이 상황을 또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가 그냥 또 두는 것도 별로 도움은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지자들을 뭐 호통치거나 꾸짖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러면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벌어진 것이고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의 어떤 봉합 내지는 뭔가 화합 내지는 뭐 어쨌든 그런 액션이 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지금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지자들의 마음이 상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를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한 하나의 또 이런 행동으로서 지금 이렇게 뭐 무효표 누가 찍었냐, 기권 누가 했냐, 찬성표 누가 던졌느냐 찾아내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도부가 설득하겠다, 안을 내놓겠다, 앞으로의 전망을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작업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당원들이 저는 뭐 하루 이틀 또는 며칠이 됐든 간에 이런 의사 표현을 하는 건 저는 뭐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
이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뭘 그 본인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런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정책 평가를 하는 건 역시 당원들의 권한이고 몫이다. 다만 보니까 그 정성호 의원이 기자들에게 어제 표결 끝나고 나오면서 불만 있는 분들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SNS로 싹 또 다시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정리를 하셨고 그 이재명 대표도 소통 더 많이 소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일성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상의해서 검찰 독재와 맞서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냈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 예. 당분간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또 검찰이 체포동의안 보내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수사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뭐 거취를 정리하거나 할 그럴 입장이 아니라면 어쨌든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의 일정 정도의 협력은 필요한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걸 유지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비명계라고 하는 비주류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명확한 구심이 있거나 없어요. 이재명 그런 거. 대표를 대체할 만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 네. 일각에서는 이 총리스가 언급이 됩니다. 총리스. 아하. 네, 그래서 뭐 김부겸, 이낙연 뭐 네, 이런 분들. 김부겸 전 총리,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심지어 정세균 전 총리 뭐 이렇게 갖고 막 논의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 현재의 리더십을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네. 하면은 어쨌든 간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의 어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 상태 이대로 총선까지 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출구 전략 마련이라든가 전략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있는 거지만 지금 완전히 갈라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갈라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로가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면 각자 서로가 단결의 메시지를 내고 만약에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하면 이번에 예를 들면 이탈표보다 더 늘어날까요?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그렇죠. 조건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당원들도 이 민주당의 당원들도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체포동의안이 또 올 거다. 뭐 내달에 쌍방울 대북 송금건으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거다라고 동아일보에서 단독을 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체포동의안 얘기를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단순히 무슨 뭐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헌법기관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까지 데리고 가는 거라서 체포동의안의 내용에 따라서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이런 내용적인 판단 없이 야 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가 더 매운맛을 보여주자. 다음에는 또 똘똘 뭉치자. 단순히 저는 이렇게 무슨 게임 하듯이 체포동의안을 다루는 것이 언론이나 또는 당 내외 정치권에서 이게 적절하냐. 사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장 청구서는 상당히 허점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다음에 그 1년 반 2년을 끌어온 영장 청구서가 이 정도인데 쌍방울 수사한 지 얼마 됐어요. 그 사이에 그럼 이번 영장 청구서보다 더 밀도 높고 더 확실한 구속의 사유가 있는 체포동의안을 낼 수 있을까? 그 내용도 보기 전에 야 다음에는 숫자 더 늘어날 거야. 다음에는 우리가 더 매운맛을 보여주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자칫하면 희화하고 게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게 들거든요. 이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금 뭐냐면 더 이상 이게 법리 판단이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정치적 판단이 걸려버렸고 이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혐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네. 체포동의안 처리할 때 그때 161표가 어쨌든 반대한 거잖아요. 처리에 대해서. 근데 그 노웅래 의원이 받은 혐의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하고 어떤 법리라든가 무슨 뭐 혐의의 어떤 이 형태라든가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생각하는 그 사건의 뭐 내용이라든가 특별히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더 체포동의안이 이게 뭐 통과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만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제 161표하고 139표라는 거는 138%라는 거는 차이가 큰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혐의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내용들은 결국은 정치적 판단에 달려버린 사건이 돼버렸다. 그런 점이 사실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라는 게 이 신장식 변호사 얘기하는 것처럼 법리에 근거한 판단이 이게 아니게 됐다는 게 아쉬운 점인 거죠. 네.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정도 설마? 좀 지켜보면서 이게 건강한 토론이 되려면 결국에는 우리도 뭐 미국이나 유럽 의회들처럼 기명 투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투표 끝나고 나면은 꼭 인사 관련된 것들은 무기명 투표를 하다 보니까 뭐 색출 작업처럼 이제 지지자들이 좀 그 뒤를 따라붙는다든지 이런 양상이 펼쳐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이유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좀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회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좀 선명한 토론이 가능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어떤 법리나 사실 판단보다는 소위 공천과 관련돼서
매운맛을 보여주자, 우리도 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우리 불만이 있다는 것을 어쨌든 보여주자라는 식의 판단도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면 행위일 수 있는데 그것이 당원들에게 정정당당한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진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정순신 검증 실패. 이게 검증의 문제냐 의지의 문제냐라는 것도 있고요.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정보관리단을 책임지고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뭘 꼭 책임지겠다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보면은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도 이 부실한 검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좀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겠다는 주체가 안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는 검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찰청장, 인사추천권자였던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책임자인 한동훈 장관 문책론이 좀 쏟아지니까 본인이 기자들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거는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결과적으로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정부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말,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관료와 이제 뭐 법 전문가의 어떤 용어일 것 같은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이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면은 사퇴할 수도 있는 거냐 물어본 거죠. 예, 너 책임지고 사퇴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래저래 해서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요라는 건 이거 가지고 사퇴할 일은 없으나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 즉 미안하긴 하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것이니까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즉 여전히 이 어떤 검증 실패라든가 이 정순신 검사 출신의 이제 변호사라는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느냐에 대해서 뭐 누구도 뭐 아직 책임진다는 말은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인사검증에 있어서 1차 검증 기관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고요. 지난해 이제 출범 때부터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이 네. 역할을 법무부에서 가져가는 게 맞느냐, 법무부가 너무 이제 큰 조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과 어떤 걱정들이 많았을 때 지난해 7월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확고하게 본인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네. 추천권이나 뭐 탈락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면 오히려 자신의 책임만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법무부 입장에서는 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나중에 임명이 있고 나서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엔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이제 낙마 사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적 지탄이 커진 상황이긴 한데 책임져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장관에서 판단한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 왜 이거를 인사정보관리단 이걸 왜 나한테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직 국민적 지탄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국민적 지탄은 매우 큰데 예. 제가 이제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또 이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국민적 지탄의 큰 상황을 좀 외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걸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무슨 개선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검증이 실패했다고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게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얘기하셨을 텐데 지금 이게 왜 검증이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대답은 그런 거예요. 이게 애초에 인사검증할 때 이 질의서를 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시키는데 당신이 직계존비속에 관련된 소송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정순신 변호사라는 사람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없다고 생각해서 없음이라고 썼고 거기 없다고 돼 있으니까 검증할 게 없나 봐.
근데 내가 나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검증 안 하는 거면 그게 검증입니까? 그건 검증이 아니죠. 네. 그건 뭐 인터뷰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해놓고서는 지금 이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제도적인 개선책이라는 건 그러면 거기다가 현재, 과거, 미래에 그러면 이 소송을 했거나 할 예정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러면 구조적 개선책인 겁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질문지를 잘 만들면 되는 문제인가 이게. 지나치게 이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전에 같은 직업에 있으면서 이런 사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니냐, 검사 출신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 질문지 바꾸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자, 잠시 광교 듣고 와서요. 뉴스 신세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헬마, 김민아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표결,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심야에 지도부 회동을 같이 하셨던 김성환 정책위 의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조금 더 당내 분위기부터 향후 대책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뉴스토마토가 경제지 아닌가요? 근데 계속해서 천공 관련해서 탐사팀이 구성이 돼서 네. 탐사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교에도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오늘도 이제 단독 보도를 하나 내놨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입수를 한 건데 이 문자 메시지가 소위 이제 천공 쪽의 이제 최측근으로 불리는 신모 정법시대 문화재단 이사장이 2022년 4월 16일에 정법시대 법무팀장이었던 A씨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국장님, 허창수님이라는 건 이제 그 당시에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던 허창수 GS건설 회장입니다. 허창수님의 비서실장님도 난민 강의 듣게 하시고 그분이 허창수 회장님께도 들으시게 하시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이든이 5월 22일에 한국에 오시니 그 전에 허 회장님과 미팅이 되고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께 올리시고요. 시간이 급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급하다고 하는 주체는 아마도 천공인 걸로 보이는데 이 신 이사장이라는 인물은 그동안 뭐 언론을 통해서도 천공의 1등 제자라고 소개될 정도로 이제 핵심 측근이고요.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취임식 갔다 와서 우리나라 그 김건희 여사를 보고 미스 코리아급 영부인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죠. 유튜브 영상을 올리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받은 전 법무팀장 A씨라는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에 대통령실에 천공의 기획안을 보고해야 되니까 허창수 회장과의 사전 만남이 필요하다는 지시였다. 이렇게 본인은 이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 회장 측에다가 밀봉된 별도의 문건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다만 그 A씨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측에 따로 보고서를 전달하지는 않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 이 A씨의 주장이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사실일 경우에 자칫하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천공 측하고 교류가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게 되는 셈이고 천공 측이 재계를 경유해서 국정에까지 외교에까지 개입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세요. 제가 천공이라고 불리는 이 분들이 그러니까 천공과 이 분들이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뭔가를 제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고 그게 정책이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그걸 전달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지금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저는 누구든지 간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셋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실에 뭘 제안하자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걸 받아주는지 마는지는 그건 모르는 그다음 일이지만 문제고. 그렇죠. 논의할 수 있게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될 거 없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두 번째 여기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허창수 회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언론에는 그냥 허모 회장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허창수 회장이라고 했으니까. 다 나왔으니까. 네. 허창수 회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허창수 회장을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이분이 저희의 뭘 믿고 예를 들면 그런 보고서 예를 들면 천공 스승의 동영상을 우리가 보라고 하면은 그 비서실장이 보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뒤에 뭔가 대통령실과 연줄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이런 걸 믿지 않으면 허창수 회장 측이 이런 제안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렇게 제안했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허창수 회장 측이 그러한 사정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다. 이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심되는 거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보기에 이런 의혹이 다 사실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어쨌든 문자 메시지는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이 쉽게 얘기하면 다 뻥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걸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돼요. 네. 이거. 이 천공과 그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 그러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를 그렇죠. 과장하여 그렇죠. 사기를 치는 거죠, 사실. 이건 바로 수사 의뢰하고 바로 이것은 아주 엄정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거 내버려 두면 만약에 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고 할 때 이 네. 임기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천공 게이트가 열려요. 열립니다. 이거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바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은요, 네. 황당무계하다 천공은 관저 후보지에 오지 않은 것은 물론 어떠한 국정 운영에도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꼭 책임을 물는다고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방송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시는데. 근데 이 멘트도 잘 보면은 네. 이 누구에 대한 책임이냐 민주당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어떤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이 의혹 제기는 민주당이 언론 보도를 인용해 가지고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민주당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이 보도에 대한 무슨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뭐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초에도 소위 이제 건진법사라고 하는 또 무속인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을 만나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또 정가에 이제 파다해서 그거를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네 말았네 하는 얘기들이 이제 보도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소위 그 호가호위하고 다니는 건지 실제로 교류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 무속인들이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고리로 해가지고 정재계 쪽에 접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여전히 뭐 존재하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거는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오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그때 거죠. 건진 때도 건진을 주의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재벌들, 그렇죠. 기업들 조심하세요. 건진이 대통령실을 팔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도 직접 이게 수사가 뭐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싶었어요. 바로 압수수색을 해야죠. 이 압수수색은 굉장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빨리 해야죠. 이게 보도가 어쨌든 됐으니. 천공에게는 전직 현직 법무팀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깨알같이 확인할 수 있는 단독 보도였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네. 법무팀장. 네,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